여러분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미성년 자녀 계좌 만들기입니다. 서류 같은 것도 다 알려드리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서류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해도 벌써 5,000원이니까 우리 2,000원에 청약 수수료 목숨 걸잖아요. 굉장히 큰 금액 아낄 수 있는 거죠. LG엔솔 청약하실 때 최대한 가족 머릿수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까지 미리미리 증여해 줄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엄마 고마워요. 효도할게요. 필요 서류 뭐 상당히 많죠. 뭐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가 필요하고 일반은 하면 안 되고요. 뭐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뭐 신분증 조장 이런 거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대신증권인데요. 대신증권이나 다른 증권사나 다 비슷합니다. 상당히 많이 복잡하죠? 천천히 따라오세요. 가족관계 증명서가 어떤 의미고, 기본 증명서는 또 어떤 의미며, 주민등록번호는 어떤 의미고, 그리고 공짜로 발급은 어떻게 하는가까지 귀찮으시면 그냥 동사무소 가가지고 신분증만 내면은 다 발급은 해줘요. 설명드릴게요. 만약 창구 직원이 이거보다 더 요구한다. 뭐 그 창구 직원 증상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한테 이제 발급해 주기 싫어가지고 난리 치는 거니까요. 그럴 때는 윗사람 나오라 해가지고 항의하세요. 여러분 무조건 균등 신청하셔야 되겠죠? 균등을 많이 받으려면 최대한 모든 가족이 청약해야 돼요. 비례는 쩐의 준정이고 균등은 말 그대로 청약하는 사람 머릿수에 따르는 거니까 머릿수 전쟁이죠. 우리 가족이 대가족이어가지고 상당히 생식활동이 활발하셔가지고 가족이 한 20명 된다. 뭐 상대라고 말할 것도 없죠. 뭐 요즘에는 핵가족이 많으니까 핵가족이어가지고 전 가족이 해봤자 뭐 3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20명이 이기는 게임이죠. 여러분 만약 균등으로 3주씩 받는다. 그럼 벌써 여기는 60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 핵가족은 9주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머릿수가 중요한지 알겠죠? 성년 자녀는 경제적 독립체니까요. 여러분 위임장 등 타인과 똑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미성년 자녀 계좌 이용 시 증여로 국세청에서 연락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여세 10년간 2천만 원까지 무료인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에서 하시길 권하고 국세청에서 연락 오고 그러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뭐 간첩 잡고 그런 거 아니니까요. 그냥 소명하시면 되겠어요. 뭐 청약하려고 그랬다. 청약 2천만 원, 10년간 2천만 원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큰 거 아니니까요. 요즘에는 국세청 청산이 워낙 좋아가지고 타인 계좌, 여러분 아이디도 결국엔 타인이잖아요. 타인 계좌에 입금하는 즉시 국세청에 통보가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연락 올 수 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아이 계좌는 균등 전용 계좌로 사용이 바람직하고 만약 비례까지 넣어버리면 여러분 이제 세금 포탈을 하려고 아이 계좌 이용하는 뭐 그런 경우로 이제 황당하게 잡혀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아이는 균등만 소액만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비대면이 안 돼요. 왠지는 아시겠죠? 왜냐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녀지만 또 타인이지 않습니까? 경제적 독립체. 그렇기 때문에 뭐 그에 준하는 뭐 위임장이라든가 그런 서류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은 안 되고 창구 직접 가가지고 본인 신분증 내고 그리고 가족 관계를 증명하셔야지 이게 되겠습니다. 대리인은 직접 찾아가야 돼요. 미성년 부모도 대리인 마찬가지죠. 증권사 제휴은행 가셔도 되고 직접 증권사 지정 가시든가 서류는 비슷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서류만 챙겨가면 어디 증권사나 어디 은행에서도 빠꾸 안 당합니다. 증권사 지점이 나중에 인터넷 뱅킹할 때 좀 더 편해요, 여러분. 저도 대신증권에서 얘기들 계좌 만들었는데요. 집에 와서 해보니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광주은행에서 얘들 계좌 만들어가지고 키움증권에 연결해서 썼었는데 그러게 하니까 상당히 복잡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 이제 편의를 위해서 증권사에서 직접 만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물론 제휴은행에서 계좌 트면 쉬운 게 좋은 게 뭐냐, 여러분 카카오뱅크 계좌 하나 트잖아요. 그러면 카카오뱅크하고 연계된 수많은 증권사들 KB, 신한 그거를 뭐 20일 제한 없이 무조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한 점도 있지만 많이 계좌 만드셔줄 생각은 없고 이번 LG엔솔 정도만 참여할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각 장단점 여러분들이 비교하셔가지고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필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일반은 안 됩니다. 두 개의 종류가 나눠요. 기본 증명서도 마찬가지고 상세고 일반 안 되고 주민등록 등본 본인 거, 주민등록 초본 자녀 거, 신분증 본인 거, 도장 자녀 거. 전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민번호가 요즘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주민번호가 있자 치면 생년월일까지만 앞에 나오고 뒤에 첫 자리만 나오고 뒤에는 싹 가려버리는 그런 증명서를 기본적으로 띄워주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민번호 뒷자리도 전부 다 나오게끔 발급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러면 창구에서 뒷번호 가려져 있으면 안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뒷번호 나오게 하시겠고 그다음 무료 발급 방법은 제가 다음 달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예요. 일반이면 여기가 일반이라고 뜹니다. 상세하고 일반의 차이가 뭐냐, 상세 그야말로 좀 더 상세하게 나온다는 얘기, 아주 조금 더 상세해요, 여러분. 일반은 하지 말고 상세로 가져가시고 여기 등록 기준지가 옛날에 호적지예요. 주소하고 호적지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뭐 옛날 분들이면 좀 아실 건데 요즘 분들은 모르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등록 기준지 요즘에는
아주 문란해져가지고 옛날에 호적지가 왜 중요했냐면 집단 성씨를 이루고 한 촌에서 살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범죄자가 한 명 발생했다. 그러면 등록 기준지 보고 이제 그 사람 고향에 가가지고 그 사람 잡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호적지가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주소를 쓰지 누가 뭐 호적지 전혀 중요한 게 안 보죠. 등록 기준지 아주 문란해지고 거의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여러분 출력하면 여러분들이 어디 성시촌에서 왔다 그거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명 나오고 주민번호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쭉 좀 나오고요. 본 옛날에 뭐 김해김 씨면 김해 광산김 씨면 광사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본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모님 나오고 배우자 나오고 자녀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리고 구청장 명의로 발급이 되고 인터넷으로 발급 안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거기서 출입 증지 1,000원으로 이걸로 이제 동사무소 돈 버는 거죠. 인터넷으로 하면은 그것조차 안 낼 수가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네이버로 치시면 바로 메뉴가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나와요. 보면은 eFamilyScourt.go.kr이죠. 이게 대법원 사이트입니다. 가족관계는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 직계 존 위로 하고 비속 밑으로 자녀죠. 존은 부모님이고 비속은 자녀고 그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무촌이잖아요. 사실 상관없는 사람인데 배우자도 이런 식으로 옆에 나오고 그리고 설령 이혼을 해도 여러분 이제 배우자는 이제 없어져요. 그러나 자녀는 계속 출력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재혼을 했다, 이혼했다가 재혼을 했다. 그리고 그러면 상대방 자녀가 여기에 출력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자녀는 옛날 아버지한테 계속 출력이 돼요. 그리고 그 예전에 자기가 낳았던 자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족관계 증명서를 원하는지 알겠죠? 이게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가족을 임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제 출산한 아이만 이제 출력이 되고 재혼한 가정에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합의했다가 해가지고 뭐 출력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출력하는 부분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위 약간의 동의합니다 클릭하시고 자기 성명 주민번호 넣으시고 추가 정보 확인 여기 부 설명해가지고 부가 아버지란 뜻이죠. 아버지 이름 넣고 그러면 이제 공공인증서 여기 클릭하시면 은행인증서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 하시면 바로 은행인증서만으로 간편하게 출력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발급 대상자는 이제 본인이죠. 본인 만약에 가족으로 선택하고 가족 중에 자녀 누구 뭐 첫째 누구로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 자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자녀의 배우자 물론 미성년자니까 없겠죠 배우자가 근데 이제 아버지로 해가지고 어머니로 해가지고 이제 당신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증명서 종류는 일단 가족관계 증명서 있는데요. 옆에 좀 있다가 기본 증명서 할 때는 칸만 이렇게 쑥 바꿔가지고 이거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기억해 놓으시고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 중에 선택하라는 건데요. 뭐 고민하실 필요 없이 상세 증명서 클릭하시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전부 공개 이거 중요합니다. 체크하시고 수령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무료로 하시려면 여러분 직접 인쇄하시면 돼요. 프린터 있으면 바로 출력돼요. 그리고 신청 사유 선택해 주세요.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 증명 이건 뭐 기본값이니까 기본값으로 놔둬도 전혀 상관없고 여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근데 굳이 본인이 혹시 건위직 하시면 국내 기관 제출 뭐 중고사도 뭐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면 근데 이 기관이 아니고 얘는 이제 관공서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민간인 뭐 증권사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 체크 안 하셔도 되고 뭐 그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적당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을 하는데 진짜 두 개 중에 단추가 신청하기를 누르셔야지 여러분 클릭됩니다. 발급 인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이것은 눌러버리는 순간 좀 컴퓨터 느려지고 좀 안 좋아지거든요. 이건 절대 누르시면 안 되고 아포스티유가 뭐냐 외교 증명 서류예요. 이제 자녀가 해외로 유학 갔을 때 같은 경우에는 해외 대학교에다가 아이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외교 서류를 아포스티유라고 하면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현재는 필요 없고 신청하기 클릭하셔가지고 그냥 출력하시면 되겠어요. 그 기본 증명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중에 하나예요. 방금 전에 그 바로 옆에 버튼 있는 거 보셨죠? 등록 기준지, 이제 호적지 같은 경우 이제 제 건데요. 저는 이제 광주광역시 남구가 뭐 시성촌이어가지고 그때 거기에 이제 있고, 이 기본 증명서 작성이 뭐 언제 됐다, 뭐 이런 거. 본인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번호. 거의 뭐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비슷하죠? 근데 왜 이것까지 띄워라 하냐.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거의 모든 사람이 이제 출생이 이렇게만 있어요. 근데 좀 복잡하게 부모가 이혼했다. 근데 이제 친권자를 아빠가 가져가고 엄마는 친권자에서 배제됐다. 그러면 이제 친권자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아빠가 친권자인데 엄마가 만약 가족들 모르게 이 계좌로 어떻게 하려고 이 계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기본증명서에서 보면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장 발급이 안 되겠죠. 그거 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만약 양자를 입양했다. 그런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기본적인 상황이 쭉 나오니까요.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기본증명서
이렇게 치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대부분 사이트죠. 이거 클릭하셔도 되고 아까 그 화면에서 가족증명서에 돼 있는 버튼을 기본 증명서로 옮기기만 해도 됩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친권을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자녀를 통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쯤에 그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확인면이죠. 거기서 이제 아까는 본인이었는데 이제 가족 애기들 거 기본 증명서 떼야 되니까 저는 애기들 2명 있어가지고 이러고 있죠. 가족 누르면 이제 부, 모, 배우자 다 명의별로 뛸 수 있습니다. 저는 첫째 자녀 명의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증명서 종류를 아까는 가족관계 증명서인데 기본 증명서 이거 바꿔가지고 클릭하시고 그 나머지는 아까 기본값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출력하더라도 기본값이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아까쯤에 클릭해 놓은 게 그대로 놔두니까요. 그대로 그냥 놔두시고 발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또 출력하시면 되겠어요. 또 출력도 아포스티브 누르면 안 되겠죠? 다른 선택사항은 아까와 그대로 똑같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번호는 발급 방법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자기는 공짜도 중요하지만 좀 더 편하게 하란다 그런 사람은 그냥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신분증만 내면은 이제 돈 받고 바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주민등록 등본하고 초본하고 그 뭐가 틀린지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등본은 이제 등사할 등자예요. 그 세대에 거주하는 전원이 나오는 것인데 옛날에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걸 이제 실제로 동사무소 등사를 해줬거든요. 지금은 이제 복사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등사라는 어떤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대의 전원이자 등사해가지고 나오는 거를 이제 등본이라고 하고 초본은 그 등사본 중에 한 개인만 이제 발췌할 초자예요. 발췌해가지고 그 한 개인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의 개인정보 누설이 우려된다. 그러면 이제 발췌할 초를 쓰는 초본만 발급하면 되겠죠. 개인 본인 것만. 그리고 여러분 등초본 발급하실 때 중요한 것은 주민번호가 전부 다 나와야 됩니다. 뒷자리까지. 그리고 본인 신분증 준비하시고 부모 누가 가시든 본인 신분증 준비하시고 자녀들 도장도 막도장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애들 이름 들어가 있는 도장 아무거나 가져가세요. 근데 애들 도장 넣으라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한자 몰라가지고 본인 도장 가지고 가버리면 이제 또 집에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막도장이라도 요즘에 3,000원에서 5,000원이 만들잖아요. 급하게 만들어도 전혀 상관없으니까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 제가 그냥 하면 안 된다고 물어보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단칼에 거절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도장 꼭 들고 가셔가지고 2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편하게 중공계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콩마와 함께하는 공모주식인 재테크 오늘은 미성년 자녀계좌 알려드렸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공모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